네, 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평가사입니다. 자,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,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한 엘리트 운동선수였던 현탁님, 3년차로 합격하셨는데요. 실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몇 점 받았다 그러셨죠? 54.5점 받았습니다. 나쁜 점수는 아니네요. 제가 숫자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맞추지는 못했는데 올해 약술 문제나 아니면은 1번에서 이제 보상 문제가 나왔어서 제가 이제 실무 기준이나 관련 법조문 암기를 좀 꼼꼼하게 했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시험지에 좀 현출을 하려고 이제 많이 그 노력을 했고, 그 제가 원래 GS에서는 한 15페이지 정도를 그 실무 과목에 썼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서술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. 2년차 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해왔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 1년차 때 제가 그 타학원 강의를 듣다가 기본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쯤 됐는데 답안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출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보여주진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, 그럴 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최종훈 평가사님 샘플 강의를 이제 보게 됐고,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좀 긁어주시는 것 같아서 최 평가사님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 평가사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. 그래갖고 저도 2년차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고 기본서 해독이나 목차집 이 정도만 그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안 푸셨나요? 사실 GS에서 문제 푸는 거 말고는 거의 그냥 안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GS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? 사실 그래서 2년차 때 GS에서 완주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완주를 못하면 네. 약간 이거 완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서를 보겠어, 문제를 많이 안 풀겠어, 네.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신 건가요?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은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이제 문제가 안 풀리면 기본서를 또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, 리, 법 세 과목을 봤을 때 이론이랑 법규는 그 기본서를 보고 지식이 이제 암기가 되고 지식이 쌓이고 하면 답안 쓰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완주가 가능해졌는데, 실무만 끝까지 결국에는 완주를 거의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이게 과목마다 다른 능력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. 네. 실무는 제가 봤을 때 순발력이나 대처 능력이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고,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돌이켜보면 이론 법규의 공부 방법은 크게 결은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, 실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로, 처음에 실무 공부할 때 네. 어쨌든 수학을 너무 안 했잖아요. 네. 수학적으로 어려웠던 건 없어요? 사실 계산도 다 계산기가 해주고 수학적으로 크게 어려웠던 거는 없었고, 오히려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건 이제 제 글씨였던 것 같습니다. 글씨 너무 못 써서? 예. 어떻게 했어요? 제가 그 글씨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글씨는 어쩔 수가 없다. 그래서 가독성을 좋아 보이게끔 하는 이제 답안지 이제 쓰는 스킬을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스킬이라고 하면? 가로를 친다거나 아니면 꺽쇠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넘버링 표시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읽기 좀 편하시게끔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.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차에 돌입할 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이때 페인 분석 어떻게 하셨습니까? 제가 2년차 때 우선 문제를 너무 많이 안 풀었다. 그리고 기출 분석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기출 분석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느꼈어요? 스터디 문제는 이제 평가사님들이 조금 이제 잘 다듬으셔서 내시는 경향이 좀 있고,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매년 한두 문제씩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제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문제, 아니면 분량이 너무 큰 문제 같은 게 꼭 하나씩은 나오는데,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출 분석 꼼꼼히 하자. 알겠습니다. 일단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? 기출 문제를 매일 한 50점 정도 풀고 이제 그 복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시간을 따로 재진 않았고, 제가 답안지에 그 관련 논점에 대한 내용을
생각나는 걸 다 쓰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. 아, 시간 안 재고? 네, 시간 안 재고. 그럼 예를 들어 뭐 30점짜리 문제인데 그냥 뭐 써지는 것까지 막 이것저것 다 쓰고 그냥 50분이면 50분 그냥 내가 쓸 게 없을 때까지 쓴다? 맞습니다. 왜요? 시간이라는 변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 변수는 사실 스터디에서 이제 그 100분의 100점을 풀면은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, 기출 문제를 그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관련된 논점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혹시 그 복귀하신다고 하신 거,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복귀하셨어요? 여러 강사님들 뭐 답안 보고서 어딘가 뭐 옮겨 적어 놓은 건지 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? 아, 그냥 뭐 여러 강사님 거를 뭐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고, 그냥 한 강사분의 이제 기출문제집 그 예시 답안을 그냥 보고, 이제 아, 난 이거 썼는데 이거는 여기 없네, 아니면 난 이걸 안 썼는데 여긴 이게 있네,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그냥 보면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둬서 이거를 기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. 근데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뭐 다시 보면은 뭐 되겠지만, 그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식으로 그냥 또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실무는 결국에는 완주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세부 논점을 꼼꼼하게 뭐 다 맞춘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풀면서 그런 거 이제 대응하고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목표를 뒀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기출문제 몇 회부터 몇 회까지 봤어요? 한 20회부터 이제 34회 거까지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전체를 한 회독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? 제가 실무 문제를 매일매일 풀지는 않았어서 2달 전후로 이제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렇게 기출을 회독한다고 하면은 또 궁금한 게, 처음에 내가 이거 풀었어. 아, 이거 틀렸네 하고 딱 하면은 대충 이 문제 포인트들은 기억이 나잖아요. 네네.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또 풀려고 하면, 아, 이거 맞다, 이거 하는 문제지 하고 좀 이렇게 시시하게 느껴져서 약간 좀 이렇게 내 스스로 몰입이 안 돼서 네. 좀 이렇게 설렁설렁 풀게 되거나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. 네네. 어땠어요? 일단 저는 1회독이 한 2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다시 풀 때는 그렇게 막 익숙하다는 느낌이 잘 없었고, 그리고 볼 때도 아예 처음 보는 문제 같이 이제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또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뭐, 아,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,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, 이렇게. 약간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왜 그렇게 하면 뭐가 또 달라져요? 같은 문제라도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랑 또 새로운 게 또 보이는 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보려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것도 건드려줄 수 있었구나, 이런 식으로. 맞습니다. 근데 요렇게 제가 아까 듣기로는 3년차 동안 기출 문제만 2달에 1회독 하는 것만 반복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이 기출문제 분석을 거의 메인 공부로 했는데, 네네.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신 거예요? 실무라는 과목 자체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볼륨이 큰 문제가 나온다거나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논점이 나오거나 하면은 당황을 하고 완주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그래서 전 실무 공부의 핵심이 대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,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려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과거에 그렇게 나온 사례들을 분석을 해야 이제 그런 게 대처가 가능하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문제 같은 게 그런 거예요? 제가 이제 2년차에 떨어졌을 때의 이제 시험이었는데, 34회 이제 2번 문제나 아니면 3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물건이 이제 12개가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2번 문제를 거의 50분 동안 이제 잡고 있다가 과락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. 이게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면 완주를 하게 되던가요? 네. 제가 일단 그 연습할 때 이제 생각나는 논점을 이제 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100분에 또 100점을 풀 때는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아, 여기까지는 서술하고 이거는 빼자, 이거를 그 조절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이제 100점에 100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, 그럼 2년차 때는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쓰다가 시간이 지났네? 못 풀었네? 이렇게 됐던 거예요? 네, 사실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체를 찾아내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시간 조절을 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또 궁금한 게, 이런 이렇게 처음 보는 상황의 대처는 약간 이렇게 머릿속을 딱 스치는 그런 순발력의 영역인 것 같은데, 그게 연습을 한다고 늘릴 수 있는 건가요? 물론 선천적으로 순발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보고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거 이제 유사한 케이스를 이제 떠올려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,
저는 이제 순발력도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올해 시험에서 기출 이렇게 많이 분석한 게 도움 됐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? 근데 올해 기출에서는 생각보다 볼륨이 크거나 이러지가 않았어가지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안 네. 나왔어서 당황스러운 문제가 이제 안 나와서 오히려 기출 문제 이제 반복해서 푼 것보다는 이제 그 최정호 평가사님이 GS에서 작년보다 약술 문제를 또 많이 내주셔갖고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들 더 푼 건 없으세요? 일단 3년차로 합격을 해서 제가 타학원 문제나 이런 거를 볼 여유가 일단 없었고, 그리고 기출 문제랑 그다음에 랜디 스터디만으로도 저는 문제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타학원 뭐 문제나 이런 걸 풀지는 않았습니다. 그 시간에 기출 문제는 한 번 더 풀자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대처는 이렇게 연습을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 많이 봤다고 네. 얘기했었거든요. 실무에서 실무 기준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? 사실 실무 기준이 이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실무 기준을 최대한 자세히 이제 꼼꼼히 보려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거 다 외웠다고 들었는데 네. 이거를 이렇게까지 거의 뭐 통째로 암기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? 되게 많잖아요. 아, 그 실무 기준을 외우면 외울수록 이론이나 실무 이제 GS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이제 느껴졌고, 그게 이제 GS 성적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더 실무 기준을 더 꼼꼼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거 암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? 암기를 특별히 막 뭐 글씨나 뭐 두 문자를 따서 외우거나 이러진 않았고, 그냥 매일 아침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계속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암기를 했습니다. 그럼 뭐 3년차 때 그 1차 공부할 때도 계속 아침에는 이걸 본 거예요? 1차를 공부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실무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, 혹은 이제 뭐 아직 실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, 얘기를 해줄 게 있다면요. 일단 저는 실무가 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를 100%로 푸는 것보다 100점을 70% 정도로 푸는 게 득점에 더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, 그래서 그 완주를 좀 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뭐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기보다 물건 종류나 아니면 뭐 공부 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평가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료를 보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이미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잘못된 걸 알아서 뭐 X표를 치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완주를 하려면은 이제 자료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런 건요? 좀 뭐 약간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희 때는 네. 거래 사례로 쓸 수 있는 게 2개가 나왔네? 아, 거래 사례 비교법 2개 쓰란 얘기구나.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 사례 2개, 비교법 2개 쓰라는 거를 캐치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결국에는 이제 실무 기준을 이제 토대로 이제 제가 그걸 하는 거다 보니까, 만약에 저같이 이제 그 자료를 먼저 보지 않고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했더라도 옆에 이제 괄호 달고 뭐 실무 기준 뭐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평가함 이렇게 그냥 쓰고 넘어가면은 사실 그것도 틀린 답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니 저희 때는 실무 기준이 없었어요. 없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실무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우리 현탁님과 실무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. 잠시 쉬었다가 이론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